당당한 그녀 김호연재. 글 김인경. 그림 한항선. 대덕문화원.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울 만큼 넓고 커서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당당한 기상을 호연지기라고 한단다. 호연지기를 가슴에 담고 일생을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 지금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대전에 가면 회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덕을 품었다는 뜻이야. 그래서인지 회덕에는 예로부터 어질고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 그 중에서도 송시열 선생과 송준길 선생이 특히 유명한데 이 두 분은 서로 친척이기도 해. 송준길 선생이 사셨던 마을에 시끌벅적 난리가 났어. 그분의 증손자인 송요화가 며칠 전 충청도 홍성 오두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오는 날이었거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러 나온 거야. 내인 앞에 신부의 친척 어른이 말을 타고 그 뒤에 신랑과 가마, 짐꾼들이 줄을 서서 오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어. 어디서 온대? 어느 집 딸이래? 모르는 것 투성이니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지. 그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찜 장사를 하는 마당발 타울보 영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아는 척을 했어. 이 사람들아, 저 색시로 말할 것 같으면 우의정을 지내셨던 김상용 대감의 후손이라네. 김상용 대감이 누구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털보 영감은 더욱 신이 나서 신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김상용 대감을 모르다니. 지난 병자년에 큰 난리가 있었지 않은가? 그때 김상용 대감께서 원손과 복림대군, 세자빈까지 모시고 강원도를 피신을 하셨다네. 고참 대단하신 분이시네. 그런 공을 세우셨으니 난리가 끝나고 더 큰 벼슬에 오르셨겠구먼. 사람들은 모두 김상용 대감을 칭찬했어. 그런데 갑자기 털보 영감이 슬픈 표정이 되어 말을 이어나갔어. 살아남으셨다면 당연히 그리 되었겠지. 하지만 저기 군사가 많아 성이 함락당하게 되네. 그러자 김상용 대감은 떳떳하게 죽겠다시며 남문에 화약을 쌓고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셨다네. 털보 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어. 그런 집의 후손이라면 오늘 시집 오는 색시도 대단하겠는걸? 우리 모두 더 가까이 가서 구경하세나. 그러세 우국 충신의 후손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사람들은 모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송대감 댁으로 우르르 몰려갔어. 그날은 늦은 밤까지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노래, 흥겨운 춤으로 동네 사람 모두가 잔치를 벌였어. 동네 사람들은 신부를 호연제 마님이라고 불렀어. 호연제 마님은 시집 온 뒤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대. 1년 농사의 계획을 세우고 30명이 넘는 일꾼들에게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주고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 조상님을 모셔야 하는 제사도 모두 호연제 마님의 차지였지. 하지만 호연제 마님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모든 일을 척척 해내셨어. 큰 살림살이다 보니 종종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 호연제 마님이 25살이 되던 해였어. 제천에서 벼슬을 하고 계시는 시아주머니에게 호연제 마님은 편지를 보냈지. 그간 별거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장을 담을 콩 서너 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호연제 마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렸지. 삼산 군수에게 쌀을 빌리며 걸미 삼산수.
호연당 위에 호연한 기상, 살인문 위에 구름과 물, 호연함을 즐기네. 호연이 비록 즐거우나 곡식에서 오는 법. 삼산 군수에게 쌀 빌리니 또한 호연한 일일세. 호연제 마님의 유일한 즐거움은 시를 짓는 거였어. 예쁜 꽃, 지저귀는 새, 계절의 변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호연제 마님은 시로 옮겼지. 봄의 회한. 복숭아꽃 어지러이 흩날리고 오약꽃 향기로운데 나비는 분분히 작은 집을 둘러싸고 도네. 적막한 공산에 봄은 저절로 가고 법천의 저녁나절 이별의 시름 길도다. 가을밤. 흰 이슬 차량하고 대화성 흐르나니 달빛과 구름 그림자 다 맑은 가을이로다. 한가운 가운데 마음 도리어 서글프니 차가운 벌레들아 벽머리에 가까이 말라. 쑥을 뜯으며 비온 후 강산이 고우니 좋은 때 따뜻한 절기로구나. 봄바람이 한없이 좋으니 노는 사람의 흥취가 길도다. 서로 부르며 숲속 오솔길 나오니 소나무 대그림자 푸르고 푸르도다. 서쪽 언덕 아래에서 캐고 캐니 부드러운 쑥 이미 광주리에 한가득. 밥과 국 친히 맛을 보니 담아온 맛이 문득 향기로워라. 뜻에 따라 맑은 술잔 끌어당기고 술동이 열매 호박빛이로구나. 즐기기는 아직도 반도 안 되었는데 선역해가 강머리에 가득하구나. 그뿐만이 아니야. 일을 하면서도 시를 지어내실 만큼 시를 사랑하셨어. 호연제 마님은 송순주를 잘 담그셨어. 송순주는 소나무에서 새로 나온 어린 순, 송순으로 담그는 술이야. 송순은 송화꽃이 피기 전인 4월이 시작될 때 따는데 송순을 따기 한 달 전쯤부터 술 담그는 일이 시작되지. 호연제 마님은 술을 잘 담그기도 하셨지만 즐기기도 하셨어. 기분 좋을 정도로 술을 드시고 또 시를 쓰셨지. 취작, 취하여. 취하고 나니 천지가 넓고 마음을 여니 만사가 편안하구나. 고요히 자리에 누웠으니 잠시 인간사 잊음을 즐기노라. 바쁜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밤이 되면 호연제 마님은 외로워졌어. 그럴 때면 항상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함께 지내던 고향을 생각했지. 호연제 마님은 바다와 가까운 아름다운 동네 충청도 홍성에 있는 오두리 마을에서 태어나셨어. 아버지 김성달과 어머니 이옥재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4명의 오빠와 3명의 언니, 1명의 남동생이 있었지. 호연제 마님의 부모님은 저승에서도 다시 부부가 된다고 했을 만큼 사랑이 깊으셨대. 두 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강가로 나아가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기도 하시고 꽃그늘 아래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셨대. 두 분은 바둑과 시짓기를 좋아하셨어. 두 분이 떨어져 계실 때면 서로 편지와 시를 보내 각자의 상황과 마음을 전하셨어. 형제들도 모두 시를 좋아했고 훌륭한 시인들이었어. 가족들이 주고받은 시와 편지는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는 했지. 당신에게 이옥재. 청주옹과 옥재의 즐거움은 바다와 산에 맹세하여 단심 고치지 않네. 100년 가약 중한 인연 하루와 같이
백발에 마주해도 함께 평안한 것을. 아내의 희음시에 차운하여 김성달. 끝없는 정 있음에 끝없이 기쁘니 백발거리 않고 단심 함께 나누리라. 다시 모름지기 세세도록 부부가 되어 저승에서도 복록 누리며 절로 편안하기를. 꿈속에 돌아가다. 꿈속에 혼이 돌아 고향에 돌아가니 놀과 안개 강에 가득하고 물은 부질없이 물결치도다. 어초는 쓸쓸히 봄빛 저물었는데 아득히 높은 집이 우리 집이로다. 방초 도단한 못독에는 푸른 이끼 끼었고 이리저리 떨어진 꽃 땅 가득히 불꽃도다. 주렴을 밤만 걷고 서로 나와 웃으며 맞으니 형제들 옛집 가운데 완연하였도다. 은근히 묻고 대답함은 평상시와 같은데 말이 서로 그리웠다는 데 이르니 눈물절로 흐르네. 호련히 물 위에 새벽 조수 움직임을 들으니 꿈속에 흰 돛대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깨었도다. 돌아옴에 서글픈 마음 찾을 곳이 없으니 오직 서창에 지는 달 밝게 비침을 보도다. 호연제 마님은 10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셔. 그리고 19이 되어 회덕으로 시집을 오면서 형제들과도 헤어지게 된 거야. 이제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꿈속뿐이야. 꿈속에서 형제를 만난 호연제 마님은 아침에 깨어나 편지를 쓰곤 했어. 멀리 떨어져서 사는 형제들에게 그리움을 전하는 편지였지. 덕분에 호연제 마님 댁의 일꾼들은 밤낮 없이 편지를 나르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어. 오늘도 호연제 마님이 일꾼들을 부르셨어. 한달음에 달려온 행랑아범이 벌써 눈치를 채고 여쭈었지. 이번에는 어디로 편지를 보내십니까요? 어린 일꾼 똘똘이는 진지하게 아뢰었어. 마님, 그러지 말고 여기서 다 모여서 사시면 어때요? 똘똘이의 말에 모두 한바탕 웃으며 편지를 받아들고 각자의 목적지로 달렸어. 막내 언니에게. 깊고도 깊은 시름 고통스러워. 항상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듯하지. 함께 품어줄 인연 다시 없고 각각 출가하여 시집으로 돌아갔네. 길이 멀어 서신 붙이기 어렵고 봄 깊으니 기러기도 날지 않는구나. 서로 헤어진 지 거의 10년. 얼굴은 꿈속에서조차 드물구나. 작은 언니에게. 몇천리를 헤어지고 난 뒤 다른 고을 이리저리 떠돌았지.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으니 언제 다시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함을 무슨 말로 다하며 힘들고 고생스러움 모두 다 근심거리이지. 마음은 외로운 달 그림자 따라 밤마다 선역으로 흐르지 않은 적이 없다네. 호연제 마님만 형제들을 그리워한 것은 아니었어. 마음은 서로 통하는 법이잖아. 흩어져 사는 다른 형제들도 항상 호연제 마님을 보고 싶어하고 오빠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오고는 했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호연제 마님은 얼굴마저 발그스레 물들 정도로 들뜨고는 했어. 전날 저녁부터 사림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지. 오시는 날은 해 뜨기도 전부터 목을 길게 빼고 꼬불꼬불 굽은 산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
그러다가 오빠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가고는 했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하던 오빠였지만 긴 기다림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만남이었어. 잠깐 동안 머물던 오빠가 돌아가면 후연재 마님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멍하니 문 밖을 바라보곤 했지. 둘째 오라버니가 하룻밤 묵고 곧바로 돌아가심에 서글퍼서 가는 말이 바삐 잠깐 사이도 머무르지 않으니 떠나보내는 마음 서글퍼 누대에 의지하였지. 부슬부슬 이슬비 쉬지 않고 내리는데 해 다하도록 오라버니 위한 끝없는 근심. 후연재 마님의 가슴 속에 그리움과 외로움만이 가득했던 것은 아니야. 겉과 속이 감춤이 없이 흐르는 물처럼 맑고 흰 구름같이 깨끗하셨지. 화려함을 즐기지 않고 세상과 나라에 대해서도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었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뜻을 지키며 소신껏 사셨던 후연재 마님은 조선시대를 살던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사대부의 기상을 지니고 계셨어. 청룡도. 벽 위에 청룡이 속절없이 스스로 우니 어느 때나 칼집에서 나와 묻 영웅을 만날까. 바람 타고 통쾌히 장강을 건너가 흉한 물이 다 죽이고 대명을 회복할 거나. 후연재 마님의 높은 학문과 시를 짓는 탁월한 능력, 드넓은 기운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중에서도 시댁 조카들이 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자주 찾아오곤 했지. 사흠, 진흠, 명흠은 숙모인 후연재 마님을 무척 따랐어. 후연재 마님은 아들 이큼과 조카들을 데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가 시를 짓고 이야기를 나누었지. 비례함에 오르기도 하고 법천 냇물을 따라 산책을 했지. 그리고 경치가 좋은 곳에 앉아 조카들과 시공부를 하셨지. 숙모님, 제가 지은 시를 보아주세요. 숙모님, 제 시 먼저 보아주세요. 후연재 마님은 조카들이 지은 시에 점을 찍어가며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 기뻐서 읊어 진흠에게. 들으니 내가 시축을 이루었다기에 내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구나. 문사는 예법을 지녔으되 시는 새로운 소리를 내는구나. 절절히 가을강이 소리하고 곱디 고운 새벽달이 임하였도다. 즐겁구나 나의 조카여. 응당 늙음하게 마음을 위로하는도다. 그래서인지 조카들은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벼슬길에 오르게 돼. 사흠은 생원 씨의 장원을 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고 명흠은 유명한 학자가 되었어. 명흠은 사람들에게 후연재 마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지. 내가 나서 13세에 비로소 숙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활악한 담서로 신색이 평온하고 용모가 수려하였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속세에 뛰어나고 깨끗하여 때가 있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으로 놀랍고 감탄하여 얻으려 해도 일찍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후연재 마님은 다시 외로워졌어. 이럴 때도 후연재 마님은 시를 지으셨지. 야음, 밤에 읍다. 달빛 잠겨 온 산이 고요한데 샘에 빗긴 별빛 맑은 밤. 안갯바람 댄잎에 스치고 비잇을 매화에 엉긴다. 삶이란 석자의 시린 칼인데
마음은 한 점 등불이여라. 서러워라. 한 해는 또 저 물건을 흰머리에 나이만 더하는구나. 호연제 마님댁 일꾼인 덜렁이가 마구 소리를 지르며 마님을 불렀어. 마님, 호연제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호연제 마님은 차분하게 이유를 물었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것인지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시숙 어른이 진잠에서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신 시숙부는 남편의 막내 삼촌이셨어. 덜렁이의 이야기를 들은 호연제 마님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 시숙부는 호연제 마님을 며느리처럼 아끼시며 사랑해 주셨거든. 어서 진잠으로 떠날 채비를 하거라. 덜렁이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 안 됩니다요. 진잠에는 연병이 돌고 있습니다요. 시숙 어른께서 그 병으로도 돌아가셨고요. 연병은 전염병이라 근처에만 가도 병이 없는 무서운 병이었던 거야. 다른 하인들도 호연제 마님을 말렸어. 자네들 말대로 연병에 걸려 돌아가셨으니 그 누가 들어가서 상을 치르겠는가? 만약에 시숙부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던 은혜를 지금 갚지 않는다면 어느 날을 다시 기약하겠나? 호연제 마님은 곧바로 진잠으로 가셨어. 마을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담을 넘고 있었지. 시숙부 댁에 도착한 호연제 마님은 서럽게 울었지. 하지만 곧 의연하게 모든 일을 지휘하셨어. 3월에는 어서 환자들에게 먹일 약과 미음을 준비하고 행랑어멈은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나. 그리고 덜렁이는 나와 함께 숙부님의 시신을 수습하세. 호연제 마님은 손수 수의를 지어 시숙부님의 장례를 치르고 미음을 끓여 숙모와 다른 가족들을 돌보았지. 연병 기운이 나날이 번져나가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호연제 마님은 태연하게 대처를 하셨어. 호연제 마님의 용기와 대범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했지. 어느 날 아침이었어. 호연제 마님은 아들 이큼을 불렀어. 아직 어린 이큼은 어머니께서 또 시를 짓자고 하시는 줄 알고 콧노래를 부르며 붓과 종이를 가지고 달려왔어. 그런데 이날은 조금 이상했어. 호연제 마님은 이큼을 앉혀놓고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 이큼아, 사람은 누구나 착한 마음으로 태어난단다. 하지만 편히 살려고만 들고 배움이 없으면 짐승과 같아지는 법이란다. 어머니,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요. 호연제 마님은 이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지. 똑똑한 내 아들. 하지만 세월은 화살같이 빨라. 내가 공부를 할 때를 잃을까 걱정이구나. 그런 걱정은 마시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항상 글을 읽고 시를 지을 거예요. 그래, 모쪼록 힘쓰고 힘써 마음을 해이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 또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마친 호연제 마님은 이큼에게 한 편의 글을 전해주셨지.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시로 지은 것이었어. 이큼은 그 글을 읽으며 어머니의 당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 아들에게 사람 됨의 도리는 부지런히 배움에 있느니라. 어릴 때 부지런히 노력하여 막히지 않게 하면 늙어서 익어져 문득 덕에 나아가리라. 아들아, 모름지기 힘쓰고 힘써 마음을 해이하지 않게 하여 병든 어미의 은근한 부탁을 저버리지 말거라. 바람 앞에 떨어지는 잎은 가히 기약할 수 없고 새끼줄 있어도 누가 서산에 지는 해를 매겠느냐. 할 말이 기르나
글이 짧아 다 말할 수 없고 오직 바라건대 우리 아들 또 노력하여라. 호연제 마님은 자신의 앞날을 알고 있었던 거야. 다음 해 병에 걸린 호연제 마님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셔. 1722년 여름이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어. 호연제 마님의 나이 42이었지.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빠졌어. 호연제 마님의 시에 등장했던 꽃, 새, 풀, 구름, 나무, 등불들도 모두 슬퍼했어. 호연제 마님은 남자들이 중심이었던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지만 언제나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히 사셨어. 고향과 형제 자매에 대한 그리움, 여자이기에 겪었던 고단함과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언제나 시를 택하셨지. 당시에 남자들이 독차지했던 문학의 형식인 한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노래하신 거야. 호연제 마님의 며느리들은 대대로 호연제 마님의 삶을 존경하며 따라 배우려 했어. 호연제 마님의 당당한 모습을 이야기로 전하고 시를 돌려 읽고 글을 베껴 썼지. 증손자 며느리였던 청송 심씨는 호연제 마님의 시를 제일로 좋아했는데 읽고 또 읽으며 자신의 마음에 되새겼지. 그리고 새로 며느리가 될 여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호연제 마님이 지은 시를 한글로 번역해서 남겼어. 호연제 마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세상엔 그분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대전 송촌에 가면 호연제 마님이 사시던 집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대전 소대헌 호연제 고택이 바로 그곳이야. 삶의 모든 것을 시로 읊어내면서 남성 중심의 시대에서 당당히 호연지기를 몸소 실천하고 살았던 호연제 마님은 시와 함께 영원히 우리 곁에서 살아있을 거야. 생애. 나의 삶은 오직 흰 구름의 살인문만을 보나니 이 사바세계 외로운 베옷 입은 한 백성임을 아노라. 날은 저물고 찬 하늘에 돌아갈 길 머니 또 술동이에 술을 가져 취하고자 하노라. 책을 펴내며 대덕구 송촌동에 가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송용옥 가옥이 있습니다. 대전시 지정 민속문화재였는데 얼마 전 대전 소대헌 호연제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었지요. 300년 전에 그곳에 살았던 부부의 이름으로 집 이름을 삼은 것입니다. 이번에 출판되는 책의 주인공이 바로 부부 중 아내인 김호연제입니다. 김호연제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여성 문학가입니다. 그녀가 남긴 시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그녀의 삶은 호연제라는 호에서도 느껴지듯이 호방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대덕문화원에서는 대전의 대표적 인물인 김호연제를 알리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매해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김호연제의 시를 노래로 만들기도 하고 그녀의 삶을 연극으로 재현하여 올리기도 했지요. 많은 분들에게 김호연제를 알리고 싶었고 그녀의 호연한 삶과 예술이 오늘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그림책 당당한 그녀 김호연제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점령한 문화지리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지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라고요. 저는 김호연제가 그녀가 살았던 집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볕 좋은 날 이 책을 들고 아이의 손을 잡고 그녀가 살던 집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혹여라도
당당한 그녀 김호연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2018년 1월 대덕문화원장 이종철. 글 김인경, 극작가. 10여 년 전 김호연재를 만나 그녀와 관련된 연극을 3편 만들었고 김호연재가 직접 되어보기도 했다. 삶에 당당해지는 것, 항상 책과 글을 가까이 하는 것 등등 김호연재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그림, 화가 한항선. 제주 섬과 육지를 오가며 그림을 그린다. 주로 여성, 여신에 대한 그림들을 그렸기 때문에 김호연재와의 만남은 또 다른 매력적인 작업이었다. 그녀의 의연함과 당당함을 굵은 선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당당한 그녀 김호연재. 발행일 2018년 1월. 발행처 대전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발행인 길공섭. 기획 대덕문화원 원장 이종철. 출판 브레인존.